안녕하세요. 설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습니까? 네. 마음 편하게 보내셨습니까? 뭐 그냥 요즘 시국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분쟁만 안 나니까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좀 언성 높인 집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이 시국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 방법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정치하고 뉴스도 안 보는 거로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근데 그게 또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안 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대화가 또 안 되고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도 가끔 무슨 얘기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지? 뭐야? 결국은 이제 그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또 단절하고 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우리 시국 돌아가는 걸 보니 잘못하면 다시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제2의 독립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이러한 나라로 이렇게 나가겠다고 했던 말하자면 우리 국가 정체성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붕괴되고 또 형식적으로나마 문서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헌법에 남아있는 것마저 빼버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2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유를 억압당하고 또 다시 종의 몽해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우리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답답하게 되고 우리가 기로에 선점이 선 상황에서 우리 이승만 선생님이 쓰신 독립정신을 읽게 될 건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지금 세대, 지금 이 현실에 맞게끔 선지자적인 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또 책을 좀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다 끝내서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으로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문명 개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날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헌법 개헌한다 이번 지방자치 개헌이죠. 지방개헌. 지방자치제 선거 때 같이 헌법 개헌하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겁니다. 최상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건데 왜 관심을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깨어 있어서 어떤 개헌안을 내놓는지 그거를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요즘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좀 거북한 목소리가 그냥 대충 조금 읽고 그냥 우리 설명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서두부분만 서두부분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국제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제법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이 국제법 위력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제법은 어느 한 나라가 정한 것도 모든 나라의 법관들이 모여 만든 것도 아니지만 개명한 나라들은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다. 어느 한두 나라가 약한 나라를 위협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하면 작은 나라는 국제법에 따라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약한 나라가 그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때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법에 따라 항의하고
중지시킬 것이니 국제법의 위력은 이처럼 대단하다. 세계 여러 나라는 종교나 문명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나라가 그들의 힘만 믿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개화되지 못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개화되지 못한 나라들은 국제법을 알지 못하여 자기 나라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해당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법이 대포 한문보다 허약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국제법이 아니라 힘으로 대응하게 되면 강한 나라도 힘으로 맞서게 되어 위태로운 사태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내가 어느 만큼이 나의 권리인지 네. 그것을 모르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뭐 법관처럼 모든 법조문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국민의 뭐 기본권이라든가 그렇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방안 정도는 알아야 그때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알기로는 나의 권리를 내 권리는 이만큼이야 그리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게 100여 년 전, 1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거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발전하는 단계였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서구에서는 뭐 1600년대 이때부터도 법으로 서로 이웃 나라들하고 그렇죠. 경계를 짓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나마도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특히 2차 대전 이후에는 약소국이라 해서 뭐 강한 나라들이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뺏거나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때 그 약한 나라가 국제법이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통용되고 어떻게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혹시 또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국제법이 뭐 대포보다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내 권리를 알게 되면은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대포보다 약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우리는 조선 말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한 국제법만 알았더라면 우리가 어쩌면 일본의 강점도 안 당하고 저기 청나라의 노예도 안 돼. 이게 하여튼 좀 미묘한 건데 이 박사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 배워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했기 때문에 당당한 내 권리도 주장을 못했던 거죠. 그때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온 교수님의 환상의 나라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래 내가 이완용 평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온 교수님께서도 경향일 경향신문 기자 출신 분이 쓰셨는데 역사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저도 똑같이 그렇지만은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본 거는 뭐 이완용을 보기보다도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을사보조약이라 하죠, 을사늑약이라 하죠, 또 한일 합방 조약 이런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 조선 조정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그걸 봤는데 참 우리 권리를 하나도 주장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소국에 된 상태에서 강대국에게 무지 잡혀먹을 수밖에 없죠. 그냥 일단은 알아야 돼, 그죠? 그렇죠. 알아야 면장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처럼 개화되지 못한 나라가 독립권을 가지는 것은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같이 위험하다.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칼을 빼앗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화되지 못한 나라는 나라가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은 국제법이 불공평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제법은
인류 보편적 진리에 따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얘기도 인류 보편적인 뭐 진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법이라 그래서 어디 막 뚝 떨어져가지고 누구에게만 뭐 유리하고 누구에게만 불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법들이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통용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국제법도 이제 그렇게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뭐 가치나 이런 이제 힘이 따라서 약하든 상관없이 다 보호해주고 보호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또 국제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법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뭐 국가와 개인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 지켜야 할 법들이 우리 모법으로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위법들이.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켜야 될 법들은 이렇게 국제법으로 해서 쭉 나오니까 그것은 그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러면 그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내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일단.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또 계속 읽어보면 여러 나라의 문명 수준이 비슷하게 되면 국제법은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지만 만일 한두 나라라도 개명하지 못하면 이 나라들은 국제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개명한 나라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간에 서로 개방하고 교류하는 것이 공통된 이익이라 믿으며 그것은 자기들의 좋은 점을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누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제 개방한 나라와 결국은 이 개명한 나라라는 거는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명 수준이 이제 비슷해지면은 그 공유하게 되잖아요. 가치관도 공유하게 되고 문화도 공유하게 되고 또 경제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우리 평등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계명이라는 뜻이 이제 한자인데 이게 보면 열개자 밝은 명자인데요.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빛이 이제 열렸다 이런 뜻으로 그런다. 그러니까 빛이 열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더 넓은 진보한 발전된 문물과 학문 이런 거 문화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좀 나아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생각들이 비슷한 나라와는 동맹도 막 맺게 되고 이렇게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막 민족주의가 강해서 1차 대전 때만 하고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주로 뭐 특히 뭐 그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는 아주 극우 민족주의가 성행해서 이렇게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2차 대전 이후에는 가치 동맹 아닙니까? 뭐 민족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공유하는 가치관이 같으면은 우리는 한 편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명도 서로 공유하고 같은 문명권 안에 있으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할 수밖에 없고 교류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뭐 국제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통상까지. 이게 참 이 박사님께서 보면 지금 꼭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너네들 제대로 법을 알고 국제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생활을 해라 이런 뜻에서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가치 동맹이잖아요. 미국과 동맹 관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우리는 이제 자유진영의 동맹이잖아요. 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자유진영의 국가에서는 북한의 핵은 위험하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핵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핵을 폐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동맹국들의 그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사국이에요. 그 최전방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가치관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함께 가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지금 오히려 어긋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5분에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저렇게 와서 하는 게 어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해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그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저기는 우리 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포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불법 군사단체인 북괴가 우리 국민을 강제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강제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정말 보편적 가치관으로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지금 뭐 이러한 그 전쟁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네. 뭐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대화를 한다. 대화라는 거는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맞습니다. 호혜적으로 해야죠. 네. 주고받아야죠.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다,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국민적 자존심은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평화라는 게 그런 의미의 평화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할 의사가 상당히 다 많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지원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니까 그렇죠.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지금 이 올림픽을 핑계로 육해공을 다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5.14 제재가 우리 국민이 오히려 우롱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한 우리 젊은 선수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그렇게 무참히 그렇습니다. 침해를 합니까? 예. 이거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승환 박사님께서 또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개화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거부하고 고립되어 살고자 한다. 이것이 어찌 독립된 나라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같은 주장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전받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제사회는 개화되지 못한 나라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하며 국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화되지 못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이 침해받게 되는 주된 원인이다. 만약 개화되지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권유로 개화하고 국제법을 따르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간섭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개화되지 못한 나라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개화를 거부한다면 결국 나라는 파탄이 나고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됐죠. 예, 일본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기록들 가지고 정한 논의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온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을 정복까지는 안 하지만 같이 그 힘을 합쳐서 우리 조선도 문명 대화에서 힘을 합쳐서 몰려오는 그 서구의 세력을 막자. 왜냐하면은 이미 그때는 이제 청나라를 그 서구 세력들이 와서 엄청 유린을 했잖아요. 그 엄청 큰 나라도. 그러니까 일본이 보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 그 전부 다 이 동양이 서양에게 점령당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양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보면 막자하면 좋은데 처음에 그 의도는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왜 가정 돈 드는 거 아닌데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if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때 if 그때 그래 알았어. 야 우리도 부지런히 서양 새로운 문물 받아들이고 우리도 발전할 거야. 그렇게 해서 문물 받아들이고 문물 들어오면은 무기 체제 같은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 제도도 좋은 게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도 점점 부강해지겠죠. 일단은 새로 서구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구와 통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통상을 하게 되면은
부가 커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만 후부작거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서구에 없는 거는 우리가 그걸 서구에 비싸게 팔고 네네. 우리나라에 부족한 거는 서구에서 수입에다 쓰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교류를 하면서 물건이 오고 가다 보면은 그 수익이 자꾸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 그래 야 일본하고 손잡고 저기 서양 세력이 몰려와? 그럼 우리 딱 막자. 막고서는 우리 대등하게 뭐 논의를 해서 뭐 그쵸. 국제법에 따라 관리에 따라서 우리 조약을 맺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승만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그것이 실현만 됐다면 네.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죠. 될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되니까 일본은 핑계김에 예. 뭐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내선일체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아니 일단은 우리를 침범해오는 서양 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뭐 러시아 세력 계속 밀려오고 했으니까 막아야 되니까 그 니네가 말을 안 들으니 내가 니네들을 잡아서 억지로 가르칠 거야. 일본 그거였잖아요. 억지로 가르칠 거야. 억지로 개방시킬 거야. 문명 개화시킬 거야. 그렇게 해서 핑계끼며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죠. 식민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 그거예요. 식민지 전략하고 말랐어요. 야, 이거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이 계속 와서 그랬잖아요. 통상하자. 야, 개방하고 우리랑 통상하자. 안 했잖아요. 예. 뭐 많았죠. 근데 세국하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막 대포 쏴버리고 예.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국, 일본도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페리 제독이 예. 철선 까만 배. 그러니까 뭐 흑선이라고 그러죠? 흑선. 크게 와서 그냥 무력으로 열게 만들잖아요. 그게 심해지면은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학문과 지혜가 더욱 발달되어 과거에 없었던 물건들을 만들어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전보나 비행선과 같이 오늘날 세상에 무익한 이익을 주는 것도 있다. 무한한 이익. 죄송합니다. 네. 무한한 이익을 주는 것도 있다. 그처럼 상상치도 못했던 발명품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 같은 물건들이 마술이나 주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길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지식을 통해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여 번개와 공기의 힘을 기계에 활용한 결과일 뿐이다. 어린 아이라도 그것을 배우면 알 것이요. 과학의 원리를 따라 그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으니 결코 신기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제가 너무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실수할 뻔했어요. 코도 좀 안 좋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이 참 좋았냐고 하면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익, 문명의 이익이죠. 이 이익을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님은 아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들은 과학이고 수학이고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오로지 논어, 맹자, 사서상경 이 정도에면 자료도 그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인데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감옥에서 그 어떠한 자료도 없이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비행선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이제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평가한 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문외한이다. 또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이게 통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독립정신을 봐도 그렇고요. 네. 그분이 독립운동하면서 남긴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 또 해방 이후에 이제 건국 과정에서 건국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담화 같은 것들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는 땅은 좁고 농토는 한정돼 있고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이건 농업 갖고는 이 노동력을 해결할 수가 없다. 결국 산업화가 돼야 된다. 그거를 건국하기 이전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기서 이 독립정신도 감옥 안에서 이런 과학
원리 같은 거, 이런 거 신기술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거. 배우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배우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감명을 받냐면 그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때 그 당시를 돌아가서 감각을 생각했을 때 와 그걸 감옥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정말 존경하게 됐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진부하게 나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발달이다. 서양 사람들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처음 발견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도 지식을 넓히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전기나 공기 같은 것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다양한 것을 발견하여 공기나 전기와 같이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오늘날 문명 부강한 나라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도 200년 또는 400년 전에는 우리보다도 개화되지 못하고 어리석었다. 그러나 세계가 개방되면서 지식과 기술이 한없이 발달됨에 따라 지금은 우리보다 몇 배나 앞서 있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 같은 번영과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물건까지도 모두가 독특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내니 자연히 인구는 증가하며 물자 공급원도 부족할 리가 없다. 여기서 벌써 물자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박사님께서 이승만 박사님께서 대단하다는 게 우리가 경제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삼성, 현대, 뭐 이런 뭐 뉴스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정말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류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지금 뭐 대표적인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주 세계 1, 2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지역이 살기가 좋고 물자가 풍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거든요. 모이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는 재화가 커져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경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이게 돈의 흐름이 이 사이클이 빠르면 빨라질수록 떨어지는 이윤도 많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윤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지금 꼭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읽고 또 읽고 하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이라는 좁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살 곳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그러한 가운데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그것은 기후도 온화하고 토지도 비옥하며 생산물이 풍부한 곳이 많아 살기에 적합한 곳이 많았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반쯤 개화되거나 아주 미개한 야만 인종으로서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 했을 뿐이다. 우리나라를 돌아보아도 나라를 세운 지가 4-5천 년 동안 금, 은, 석탄 등을 캐내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외국인들이 와서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토지를 내버려 두어 국토의 3분의 1을 겨우 경작하고 있을 뿐이다. 기계로 개간하면 그 이익이 무한할 것이나 아직도 많은 땅이 버려져 있다. 그런데도 인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살 곳도 있겠고 빈곤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수많은 자원을 섞여두고 활용할 줄 모르면서 자원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새로운 문물을 배우기 위해 개방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낙후된 상태로 살려 하니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으니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활용하도록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두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다른 나라는 토지와 물자가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도 획득할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에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이 많다면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여 그런 자원을 활용하여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모르는 채 하며 그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기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셋째, 세국 정책을 고수하여 나라를 개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다른 나라처럼 값지고 편리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니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그런 나라 사람들은 개화된 세계의 이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편리한 기계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100년이나 1000년이 지나도록 지옥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바다 건너 저편에 극락 같은 문명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오히려 우리의 풍속과 형편이 세계 제일이라 여길 것이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어느 정도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사람들이 세상 형편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함에도 나라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거를 인간에게 다 다스리고 누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게끔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묶어놓고 기술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를 개간하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디 좋은 뭐 우라늄이 매장량이 많다든가 금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없어 발굴을 못하잖아요. 개발 못하잖아요. 외국에서 보고 와서 우리가 스스로 개방을 안 하면 강제로라도 그때는 이제 문을 열게 해서 자기들이 그 권리를 다 뺏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도 이거는 죄악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자원들은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게 쓰고 남의 서로 근데 또 교환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앞에 보면 아메리카 대륙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좁은 나라에서 사실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이주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명에 뒤떨어진 인디안들을 결국 가혹하게 하긴 했지만 그게 동물의 세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것이 또 정의라고 생각할 수 왜냐면 정의라는 거는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달라요.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그 서구인들은 그것이 또 정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미개한데 우리가 와서 새로운 문물을 알려준다,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같이 쓰자 뭐.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읽으면서 북한을 생각이 됐어요. 지금 북한에게 꼭 이게 지금 이상 박사님께서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개화된 세계의 이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편리한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지금 100년이나 1000년 지나도 지금 북한은 똑같은 지옥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근접한 가까운 대한민국에 이만큼 발전되고 부국한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 애들은 주체 사상에 묶여가지고 세뇌당하고 고통받으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며 이거를 계속 가르쳐줘서 그네들에게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항쟁이 일어나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동포들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그 북계에게 불법 군사단체 그 북계에게 우리가 뭔가를 계속 퍼주고 해준다는 거는 우리 동포들에게 너무 제약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승만 박사님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이제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이 군비 경쟁, 경제력으로 소련이 미국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그 소련의 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했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때 결국 솔제니친도
소련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굴복해서 솔제니친도 수용소에서 석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방에 나오게 되고, 그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워싱턴에 와서 제일 처음 강연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유화 정책을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한 번 양보를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에서 내가 한 번 양보를 하면은 또 다음에는 상대방이 한 번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한 번 양보하면은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당연한 걸로 여긴다. 그러니까 양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왜 양보를 해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이미 솔제니친이 그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보니까 계속 북한 인권 문제를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렇게 뭐 봉쇄, 경제적인 봉쇄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못 견디게 인권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면 이거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 북한의 이 인권 탄압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 문제 이거 계속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이 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천벌을 받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아니 인권 변호사라는 닉네임이 붙으신 분이 어떻게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탄압당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더 나서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끝에 이제 결론인데요. 결국은 그 개화라는 거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거는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박사는 뭐 종이에 물이 스며들듯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커진 힘으로 이렇게 거기서 막을 수 없다. 막 문을 닫아도 우리 공기는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이치라고 보면 돼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조, 새로운 문물 그거 우리도 맨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그 좀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세대 그 갈등이 느껴진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새로운 문물이고 그것이 더 나은 문명이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수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막는다고 막아서 되는 거 아니고 북한도 저렇게 보세요. 저렇게 철통같이 막고 막아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드라마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인데 읽어보세요. 더 넣어야겠습니다. 제가 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게 정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승환 박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개화의 필요성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개화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된 나라는 개화 이전과는 다르다. 모든 백성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차별 없이 보호해준다. 자유란 말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한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거는 잠시만요. 그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이건 왜 그러냐면 알아야죠. 우리가 이 개화된다는 거는 서구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에서 들어오는 문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이 자유사상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게 되고 국민이 알게 되고 또 정치인이 알게 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의 요구를 억누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나와요. 이런 것들을 억눌러 버리면은 언젠가는 누르면은 이 압력이 폭발하겠죠. 반대 뭐 우리 공화가 평균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터져버리니까 막지 말아라. 맞습니다. 북한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저렇게 막는다고 막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펌프질을 열심히 줘서 우리 북한 동포들께서 정말 항쟁하고 투쟁하고 일어나서 자유와 정말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70년 동안이나 못 누렸어요. 네. 나는 참 내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그 이 박사가 휴전협정 조인하고서 담화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걸 내가 처음으로 인터넷에 내가 공개를 했었어. 글을 써서 올렸어요. 네. 아니 뭐 공개라기보다 공개되어 있는 거지만 누구도 눈여겨 안 보던 것들. 그게 그 내용이에요. 북한 동포들이요. 절망하지 마시오. 반드시 그 자유를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회복시킬 때까지 이렇게 전달하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승만 박사님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북한 동포들의 해방의 그런 정신을 계속 우리가 이어왔다면 좀 더 그것이 우리의 통일 그 정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걸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중국에서 북송을 해버리니까 우리 이해란 박사도 옥인교회 앞에 가서 단식 투쟁하고 할 때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박사 담화집을 제가 항상 이렇게 보는데 보다가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맞아. 이 박사가 북한 동포들한테 이렇게 했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북한 동포들한테 희망을 계속 줘야 돼. 이것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이 생각이 변함없다고. 내가 그 공개를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인용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해란 박사들 잘 얘기하고. 예,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하는 종이에 물 스며들듯이 스스로 퍼짐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럼에도 백성들을 억누르고 예법과 제도를 강요한다면 모르는 사이에 퍼지는 개화의 힘과 점차 커지고 있는 백성들의 힘이 합쳐져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모르고 억누르려고만 한다면 폭발하고 말 것이다. 네. 우리 꼭 이렇게 북한 동포들이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북한 동포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폭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건 폭동 선동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미약하고 힘이 없을 때 건국 당시 6.25 때 이때는 우방국들이 와서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의지해서 지켜달라고 하면 너무 염치 없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 이전에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자유민주 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다지 흘린 피가 없습니다. 서양, 서구 여러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세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는 프리덤 이즈 나트리라는 말이 피를 흘려야 된다. 자유는 피를 먹고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피를 흘릴 각오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좀 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굳이 또다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그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허락해줬는데 감사하는 것을 방종이 되어버렸어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누리면 누릴수록 불평불만을 더 많이 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뭐 저부터 반성하고 전 요즘 참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갈수록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아주 뭐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고 아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수술해야 된다거나 뭐 알아서 눕지 않고 내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가끔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좀 길었는데 이 정도라고요. 정말 독립정신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김효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또 뭐 할 얘기 하나 전달할 얘기 하나 있다고 안 하셨나요? 그 나중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